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오는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협동조합의 지도자를 뽑는 일은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첫걸음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돈 선거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선관위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돈 선거 등 혼탁 과열이라는 오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은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현재 상황과 선거운동 방법, 향후 개선점 등을 패널들과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덕원 전남선관위 홍보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주훈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김성보 광주전남농민회 사무처장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세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강 과장님, 그 전남 지역에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중간 점검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 규모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우리 전남은 185개 조합이 참여합니다. 선거인 수는 42만 8천여 명, 후보자 수는 54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후보자 등록이 26일까지 끝나고 나면 28일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28일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돼서 사실상 그때부터 선거 운동인데 사실 뭐 선거 전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위탁선거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그 조합장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후보자 등록도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래서 예.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 아니면 뭐 불공정한 선거라고 속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예. 선관위에서는 이번 선거를 돈 선거 근절을 통해서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는 선관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조합, 후보자, 유권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실천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뭐 적발 상황이라든가 그 과거와의 단속 실적에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객관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표들은? 우선 단속 현황을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선관위에서 적발하여 조치한 건수는 고발 6건, 예. 수사 의뢰 2건, 경고 21건, 그래서 모두 29건입니다. 같은 기간 그 2015년도에 실시했던 예. 1회 동시조합장 선거하고 대비하여서 보면 고발이 2건이 줄어들었고 수사 의뢰는 2건으로 같습니다. 경고는 19건으로 줄어들었고요. 19건이 줄어들었습니다. 19건이 줄어든 예, 이런 그래서 상태라는 거죠? 모두 2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예. 특히 고발건 중에서는 돈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기부행위 예. 관련된 그 행위가 8건을 고발했는데 4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일단 조치 건수만 보면 감소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조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돈 선거가 줄어들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광주 광산구에서 있었던 그 네. 적발된 상황, CCTV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저희 MBC에서도 크게 보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이런 상황들이 이 돈 선거를 막기 위해서 위탁 선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은 어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연고주의에 기반한 예. 어떤 전통적인 농업, 어업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친밀성이나 폐쇄성이 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거나 받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제의식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친밀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 제보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금품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위법성 의식이 굉장히 낮다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 조사를 해보시고 다니시고 그 의식 조사를 해보시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로 하고요. 지금 김성보
처장님, 지금 현재 농협 이사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이 상황들, 지금 아직 선거운동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시는 상황들은 어떻게 지금 보이십니까? 예, 지금 뭐 현장에서는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사실상 뭐 연말 연초 그리고 지난 설 명절 그리고 며칠 전에 정월 대보름 뭐 여러 가지 이런 날에 맞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 동네마다 이 길거리마다 현수막을 많이 내걸고 얼굴 선전, 이름 알리기 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는 관심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 강덕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돈 선거라든가 혼탁도가 좀 덜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객관적인 지표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이 동료 조합원들 그리고 농민들 입장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돈 선거는 근절돼 있다, 좀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보이시던가요? 네, 뭐 돈 선거가 늘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그 4년 전에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에 사실 뭐 이렇게 밥값을 뭐 50배로 물고 또 그리고 또 돈 선거로 해가지고 네. 뭐 다시 이제 조합장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뭐 후보자가 되신 분들이 좀 많이 몸조심도 하고 또 그리고 조합원 이 유권자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경계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은석 본부장님, 지금 그 사무노련에서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이 지금 위탁선거의 공명성 어떤 정도로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명성이라 하면 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말씀하실 텐데 아까 그 선관위 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뭐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년도 말부터 예. 농협 예산총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농협 임원들 간에 예. 각종 다양한 형태로 갈등 형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그 형태들이 이제 최고조에 이른 것은 올해 이제 1월에 또 결산총회를 합니다. 전년도에 결산총회를 예. 하면서 더더욱 좀 두드러진 게 나타난 것 같고 금품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실은 뭐 일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노동조합에서 바라봤을 때는 현장에 지금 비단 조합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임원들 이사나 감사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대의원 간선제를 하고 있는데 올 1월 달에 벌어지는 양상들을 보면 예. 적게는 뭐 30만 원에서 크게는 100만 원 예. 그렇게 해서 금품이 살포되고 있다라고 접수가 지금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고발도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네, 것이죠? 내부적으로 예.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 공명 선거에 있어서 절대 깨끗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현직 조합장 중심의 선거제도가 너무 이렇게 딱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후보군들은 물론 공직선거와 같이 예비 후보자 등록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 아우성치고 난립니다. 그리고 캄캄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선거를 공명선거로 가기 위한 제도와 예.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점점 더 깜깜하게 만드는 선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이 얘기를 좀 계속 논의를 확산시켜 가지고요. 선관위 위탁 선거가 지금 13년째 그러니까 2회째 돼 있고 사실상 2005년부터 일부에서는 위탁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농협 조합 위탁 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이 결국은 돈 선거를 좀 막아보자고 하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강 과장님. 지금 쭉 이렇게 관리를 해보시면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의 인식 변화가 어떻게 좀 느껴지시던가요? 그러니까 조합장 선거는 그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다가 예. 2005년도부터 선거관리원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그 2015년도
그 1회 동시 조합장 선거를 끝나고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조합장 선거 결과를 그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거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의 90%가 후보자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없다라고 없다. 예. 예. 그랬고 1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혼탁했다라는 의견은 8.8%에 불과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조합원의 인식 변화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도 여론은 어떤 공직선거에 비해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어떤 국민 여론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방금 저희가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예. 지금 방금 여론조사 선관위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와 예. 지금 우리 주은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공명성의 정도를 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수집해 본 결과는 어떻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부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과의 차이 아니냐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돈선거에 국한해 본다면 위탁선거가 지금 치러지게 된 계기가 돈선거였으니까 돈선거로만 본다면 이 선관위에서 보기에는 상당 부분 근절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장에서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전에 네. 그러니까 조합에서 자체 관리하던 시절 예, 예. 그리고 지금 14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때보다는 네. 좋아졌다. 그래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건절되지는 않았다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네.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그 1월 결산총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이번 주에 보도를 했던 내용 중에 장흥 축협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초유의 그 결산이 무산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지만은 그 선거를 통해서 조합이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는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우리 김성보 사무처장님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결산을 우리 주은석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선거 전략으로 이용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까? 어떻습니까? 농협에서. 뭐 결산총회 자리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이번처럼 이제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현직 조합장의 여러 가지 이제 지적 또 내지는 성과를 갖다가 충분히 설명해서 약간 유리한 측면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산총회가 결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조합원들도 사실상 뭐 현 조합장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이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제 면면을 같이 이렇게 듣고 볼 수가 있으면 좋을 건데 사실상 뭐 이렇게 결산총회 자리에 뭐 대의원 외에는 전혀 이렇게 출입을 금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선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이런 선거가 되고 있다고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직이 지나치게 유리하다. 이게 실제 사례로 보면은 이 정치 그러니까 조합장의 신진 세력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렇게 선거운동 방법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강 과장님? 예. 허용된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방법은 공직선거에 비해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 일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 주체가 후보자의 하나입니다. 본인의 네, 하나다. 후보자 본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배우자라든가 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도 방법도 선거 공보, 그다음에 선거 벽보, 어깨띠 위도 소품, 그다음에 전화, 그다음에 그 자기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예. 그다음에 명함 배부 이 정도 수준입니다. 호별 방문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비용 면에서는 굉장히 절감은 될 텐데 네. 알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여론들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운동 주체라든가 방법들을 확대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확대하자고 법률안이 계류 중인 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예비 후보자 제도, 공직선거에 있는 예비 후보자 제도, 그다음에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예.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위탁 조합에서 그 자체적으로는 정책 토론회 개최, 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선거 공보에 뭐 범죄 사실 게재, 이게 공직 선거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하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그 결산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어떤 뭐 네. 배당을 하면서 조합장께서 뭐 어떻게 뭐 배당을 하거나 선물을 보내십니다. 조합명이 아니고 이미 내용은 조합명으로 돼 있으나 네. 말을 하면서 조합장이 보내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당연히 조합장이 준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아다르고 오다르지만 표현이 많다라고 하는 게 또 네, 현상에서 그렇습니다.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걸 포함해서 이제 현직이 유리한 상황을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 본부장님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직원들 결국은 현직 조합장의 편을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총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저희가 이제 하도 전년도부터 전남 지역의 농협들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서 몇 차례 이제 대의원들과 몇몇 농협 대의원들과 그 연찬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농협 조합장과 이사들 임원들 간에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토론하기보다는 예. 본인의 입장에서 자꾸 그 억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사실 진행이 되지 않는다. 억지 주장을 계속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 이제 조합장 선거를 겨냥해서 겨냥하신? 그거에 대한 데만 몰두돼 있지 예. 농협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몇몇 대의원들께서는 이거 제도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어떤 식으로 예. 조합장뿐만 아니라 현직 그 이사들까지도 그 비상근 이사들까지도 조합장 선출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제한을 둔다는 말씀은 어떤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상임 조합장의 경우는 뭐 연임 제한, 연임 제한까지. 예. 연임 제한 하듯이 우리 이제 그 이사들 경우도 거기 이제 대의원이 직접 얘기하는 것으로는 오직 그 조합장 선거에만 필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 현직 임원들은 바로 조합장 선거에 못 나가게끔 하자는 현직 임원들. 예, 예. 다소 조금 좀 앞서가는 모양새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출마 제한이 걸려 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그렇게 이어질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대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하고 또 다른 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임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또 상임조합장의 경우는 연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비상임조합장의 경우는 연임하지 않고 있는 거. 그거는 예. 분명히 좀 같이 비상임조합장의 경우도 인사권이라든가 뭐 급여 조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 상임조합장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 그런 면들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성보 차장님, 그 광주 전남 농민회라든가 농민단체에서는 이렇게 현직이 지나치게 유리한 이런 부분들을 편향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 농민의 이 단위에서도 또 현장에 이제 농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실은 딱 그 두 가지 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깜깜이 선거, 이게 예. 조합 살림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투명하고 그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또 이제 이런 깜깜이 농협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선거가 작동할 때에는 돈 선거든지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많이 이렇게 쏠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현재 위탁선거법이 너무 제한이 많기 때문에 예. 뭐 현직 조합장 외에 이제 새로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여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만은 이제 최소한 이렇게 사전에 그리고 공직선거에도 그 예비 후보 등록하듯이 또 마찬가지로 조합장 선거에서도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미리 사전에 예비 후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래야 또 연말 연초에 다양하게 그
농협이나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사 또 회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소견을 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소통이 되어져야만이 사실상 조합 자체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 미리 예비 후보 제도를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협동조합 선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본인은 얼굴을 알려야 할 정도로 활동이 저조하신 분이 과연 나오는 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이 조합에서도 한 이제 조합원이 1,600명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후보자로 나오시는 분들이 조합원 몇 면을 다 확인을 못합니다. 특히 네. 이제 조합원 명부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그 이제 모습이 그 각 면 단위에 있는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예. 이제 각 마을별로 이렇게 좀 구분되는 전화번호부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후보는 이제 작년 이제 이렇게 조합장 준비하면서 전화번호부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이 사람이 조합원인지 좀 이렇게 옆에 아는 지인들한테 좀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도 보고 그랬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새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여건이 있죠. 얼굴은 알지만 사실상 유권자인 조합원의 이름과 얼굴을 매치해내기는 어려운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를 이 위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위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비 후보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명부를 확보할 수 없으니 전화번호를 가지고 뭐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런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이 농협 조합장 동시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제도를 좀 운영을 해보자.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좀 단속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 후보자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사회자님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 비해서 그 새로 진입하려는 그분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조합의 구성원들이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제일 많답니다. 네. 근데 그 1,000명에서 2,000명 된 조합원에 그걸 몰라서 그 사람이 그 조합의 대표로 나선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네. 예비 후보자 제도를 이렇게 상정을 해서 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이죠. 예비 후보자가 예비 후보자로서 예. 예비 후보자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같죠. 출마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예. 과정에서 이 선거법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역시 현직에 유리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그 직원들이 사실상 조합장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그 예비 후보자들 그 출마하려고 하는 신인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주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런 그런 불만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결산총회도 말씀드렸듯이 네. 결산총회가 끝나고 나면 용농회별로 예. 그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답 대회라고 보답 대회. 예,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올해 조합장이 누군데 이거 조합장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예. 출자 이용고 배당도 이렇게 많이 주고 야 이렇게 잘했구나 하는 그런 홍보성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제가 오면서 얘기 들었는데 이 후보가 하고자 하는 후보는 거기 갔는데 선관위에서 왜 여기 왔냐 당신 선거 나갈 거냐 오지 마라. 너무 그게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그 현직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조합장이 되게 되면 그분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같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아직 선거가 아까 그 선관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현직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얘가 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그 직원의 의식이 현직 조합장을 선거를 돕겠다 안 돕겠다를 떠나서 예.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일정 부분에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 돈 선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3당 5당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들은 점점 이제 희석되어 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인물들이 저희 점점 이렇게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성장해가는 과정,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선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 우리 김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의 선거가 일단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농협의 선거가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켜보시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좀 정착되어져 가고 있고 예. 또 뭐 대통령도 잘 못하면 또 국민의 탄핵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누가 조합장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예. 정정당당하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네. 조합 살림을 책임지겠다. 네. 어떻게 하겠다. 또 당신한테 맡겨놨으니 4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겠다.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은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훨씬 책임감이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강제해낼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뭐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오문에 현답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강 과장님 지금 이제 내일 모레부터인가요? 지금 이제 선거인 명부는 이미 작성이 돼 있고 지금 26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프로세스를 한번 13일까지 있는 일정을 주요 일정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거 명부는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네. 이제 26일, 27일 이틀간 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입니다. 예.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이 지나면 28일부터 선거 기한 개시일이 시작됩니다. 선거 예. 기한 개시일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 3월 1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선거인 명부 아까 그 조합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그놈을 열람 공람을 거쳐서 3월 3일까지 선거인 명부 확정됩니다. 그다음에 3월 5일 날 투표 안내문을 각 조합원들에게 선거 공부하고 그 동봉해서 발송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일 날 투표가 시작되겠습니다. 예. 그 이 투표 시간이 일반적인 공직선거하고는 좀 다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투표 시간은 예.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조합장 선거는 각각 1시간씩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좀 선거 운동의 그 스케줄, 이 시간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3일간, 12일간이죠. 그렇습니다. 예, 12일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지금 더 지나치게 짧다. 아까 우리가 네. 했던 얘기에서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기간이 일단 짧다라는 거고요.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물밑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진다라는 거. 지금 그 어떻게 지금 이런 선거운동 방법상의 시간이 이렇게 짧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뭐라고 보이십니까? 우리 김 차장님께서 보실 때는. 예, 일단 후보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그 자기의 그 얼굴 인지도 자체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이제 모든 이제 조합원들이 그 젊은 사람들만 있지 않고 시골이다 보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한 80%가 이제 70대 이상의 고령의 조합원에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하고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마을 회관 또는 경로당을 많이 방문합니다만은 예. 실제로 이제 거의 회관에 모든 유권자가 다 나와서 후보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조합원 유권자는 그렇게 많지 않는 이런 한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예, 지금 사무금융노련에서는 지금 이 부분, 이 선거운동의 방법상의 문제들, 이런 아까 개선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지금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공직선거 대비 예, 그 각종 후보자 연설회, 토론회 그런 것 등을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또 유권자인 농민조합원들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선거운동 방법상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모색을 한다든가 농민단체라든가 객관적인 조직에서 이렇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죠, 강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뭐 검토를 해보셔야 될 네. 그런 상황일 거고 현재 나와 있는 규정상에서는 네, 그런 제도가 없단 말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마을 청년회라든가 조합에서 뭐 청년 조직에서 뭔가 이렇게 공직선거 하듯이 예. 객관적인 토론회를 해가지고 검증을 해보겠다 하는 그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개선이 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예, 그 지금 현재 농협 선거제도라든가 농협 조합장 선거제도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안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협동조합 선거제도 혁신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 농민단체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지금 제시들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김 차장님? 예. 네, 저희 뭐 농민 조직에서 또 많은 이제 농민 조합원들이 사실상 이제 조합을 통해서 그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은 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 여러 가지 이제 농업 내지는 그 생산물을 처리해 나가는데도 상당히 이제 농민들 개개인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그 특히 이제 조합장 선거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잘 해결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농민 조합원들에게도 농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농협 중앙회 회장에 대한 전국 조합원의 직선제. 예. 사실상 이제 이게 중앙회장을 전국 단위 260만이 넘는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중앙회장을 뽑는다 하면은 사실상 이제 이게 이 중앙회장은 농민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굉장히 수장이 되기 때문에 국가 정책, 농업 정책, 각종 이 농어민 또 축협, 임업인 분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또 그들에게 투여되는 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데서도 굉장히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 단위 작은 지역 농협을 바꾸는 것도 돈선거 내지는 다른 이런 그동안에 좀 근절돼야 될 것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농협 중앙회장을 직선제를 뽑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 농협 선거에 대한 굉장히 바람직한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본부장님, 저희가 그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농협 개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농협의 문제점들을 집중 보도를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조합장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감독하는 이 감독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전부 이 검증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에 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뽑아야 된다. 리더십 있는 조합장을 잘 뽑아야 된다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협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조합장들의 리더십, 그다음 감시 감독, 관리 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금융노련에서는 지금 어떠한 제안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농협 운영에 있어서 조합장들의 리더십,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이 탁월하시겠죠. 네. 아까 농민회 측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협을 우리 지역과 우리 농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합장의 리더십만 보기보다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우선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농민조합원들과 전문가들이 주체가 돼서 개혁하기보다는 개혁의 대상인 농협중앙회장과 농협중앙회, 조합장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농협법이라든가 개혁들을 주도하다 보니 자꾸 보이지도 않는 농협 조합장들의 리더십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 리더십, 그럼으로써 리더십이 탁월한 분을 새롭게 조직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거운동 이 혁신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제안들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까 또 농민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선거가 모든 것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협동조합 정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추대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서 예. 조합 상호 간에 협동조합 정체성 복원을 통해서 올바른 농협을 만드는데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보다는 서로 상호 간에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이와 같은 선거에 대한 미비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토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요. 지금 맺은 말로 이 세 분께 이제 한마디씩 하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날 이제 전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열리는데 이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거는 기대, 세 분의 기대를 한번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차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전남 지역의 농협 또 축협, 수협 또 이렇게 산림조합 많은 조합원 여러분 오늘 조합장 선거 관련한 토론회에 대해서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저희 이제 많은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조합장에 거는 기대나 또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명성 또 내지는 또 이렇게 꼭 조합장이 되겠다는 욕심만으로 또 이렇게 불법 탈법으로 이렇게 조합장이 되어진다 하면은 사실 그만큼의 손실은 또 조합원 여러분들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돈 선거 내지는 다른 형태를 했을 때 사실상 조합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돌려드려야 될 여러 가지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지 사업, 교육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손실이 조합원에게 오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 잘 주목하시면서 꼭 후보자들이 이제 이렇게 선거 운동해서 다가올 때 그냥 예스네라는 평범한 인사 말고 꼭 이렇게 조합원들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반드시 물어보는 이런 선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덕담보다는 좀 모질지만 예, 구체적인 공약을 물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주은석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말씀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강주전남 지역에서 농업과 농협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또다시 이렇게 선거로 인해서 농협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듯이 선거에 있어서 돈은 맞고 이름은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깜깜이 돈 선거가 되지 않고 정책 선거가 돼서 농협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과장님, 네. 지금 선관위 입장에서 네. 지금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돈이나 연고가 아닌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합장 선거가 더 이상 돈이 통하지 않는 선거,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관위에서도 이번 선거를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만 투표권이 있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도 조합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은 조합원은 물론이고 비조합원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조합장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다양한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토론을 앞두고 일요 포커스에서는 농협중앙회 측에 토론 출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 측은 선관위에 위탁했으니 할 일도 없고 할 말도 없다는 답변으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협동조합에 고용돼 조합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중앙회의 인식으로는 매우 아니라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는 3월 13일 조합원들의 한 표는 협동조합을 지키고 선출직인 조합장과 조합에 고용된 직원들을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